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IDL 시리즈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것은 바로 그래프인데요. 이번에 할 주제는 바로 3포도 혹은 3점도, 영어로는 스캐터플롯입니다. 그러면 과연 3포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3포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3포도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3포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랑 똑같은 축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 없이 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개의 변수 간의 상하성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지금 3포도 그리고 얘가 지금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라는 것은 곧 일정한 시간과 같은 변수가 x축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정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선을 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시간에 따른 기온 혹은 월별 기를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기온의 변화를, 즉 기온의 시간적 변화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점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인데요. 일단 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3점도는 x축 자체가 일정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x축에는 키, y축에는 몸무게와 같이 시간과 같이 일정하지 않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점을 찍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어떠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선을 긋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즉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x축이 시간에 따른 변수가 아닌 무작위의 변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순서와 상관없이 아주 오락가락 되어 있는 형태로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모두 뺀 다음에 이 점들만 봄으로써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y축과 x축 간의 두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몸무게, 여기다가 키를 볼 수가 있고, 혹은 기상학적으로 본다면은 x축에다가는 습도, y축에다가는 기온을 봄으로써 만약이라도 기온이 내려가면은 습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상한성을 볼 수가 있고, 혹은 x축에는 IQ, 또 y축에는 학점을 줌으로써 과연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과연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점이 더 증가하냐 안 증가하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Q가 증가할수록 학점이 높아진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성을 볼 수가 있겠죠. 혹은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감소한다고 하면은 기온이 증가하는데 습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3포도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해서 3포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아이들 안에서 3포도의 함수는 바로 스캐터 플롯으로 앞에 했던 플롯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똑같고 여기다가 슬래시 오버플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리고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IDL에서 스캐터플롯 함수는 바로 스캐터플롯 x, y, 그 다음에 플롯이랑 아주 동일한 구성인데요. 만약에 x축의 데이터를 습도, 그리고 14개, 그 다음에 y축의 데이터를 기온, 이것 14개라고 하면은 그냥 곧바로 스캐터플롯 데이터에다가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괄호에다가 0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넣어서 의미의 숫자를 넣으면은 해당 구간만큼 데이터가 잘립니다. 그래서 0부터 8이라는 것은 곧 첫 번째부터 9번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 그 다음에 9부터 13이라는 것은 곧 10번째부터 14번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블루 색깔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슬래시 오버플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3포드를 동시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IDL에서의 3포드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의 총 정리였습니다. 만약이라도 그래프의 축의 모양을 바꾸다거나 혹은 숫자의 폰트를 바꾸고 싶다면은 이것은 제가 앞에 했던 플롯 함수 강의를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플롯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그렸던 추세선은 영어로는 슬로프인데요. 3포도에서의 추세선은 바로 REGRESSION이라고 하는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림핏이라는 함수를 쓰는 것인데요. 여기서 림핏이라는 것은 곧 리니얼 피팅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아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림핏이라는 것은 어떤 두 변수 간의 선형 추세선을 구해주는 함수이고, 여기서 림핏 함수는 이전에
슬로프를 구할 때는 리그레스를 한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콘스트를 가지고 상수를 구했지만 여기서는 상수하고 기울기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축이 혼합비, 그다음 y축이 뭐 지위고도 혹은 뭐 다른 거라고 하게 되면은 리니얼, 즉 그냥 앞에는 일반적인 변수 이름, 즉 이것을 아무거나 두는 것이고 림핏에다가 이 두 변수를 넣게 되면은 이 함수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상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추세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구한 상수를 플러팅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추세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의로 a를 둔 다음에 a의 범위는 x 변수의 최소값 그리고 x 변수의 최대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리니얼 0을 넣게 되면은 상수, 그 다음에 리니얼 1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수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x축을 하게 되면은 b라는 것 자체가 해당 추세선의 각 개별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개별적인 숫자에다가 플롯 x, y를 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b가 곧 y가 되므로 플롯 a는 그대로 갖고 오고 b 여기서 구한 기울기의 원래 값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의 두 변수에 대한 추세선이 된 것입니다. 또한 림핏이 아니어도 아까 앞에서 말한 리그레스를 이용해 가지고도 둘이 그릴 수 있는데요. 림핏이랑 리그레스는 서로 같은 원리이므로 뭐 둘 중 어느 걸 쓰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선을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매우 간단한데요.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그냥 아까 본 것처럼 0부터 8, 9대 13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범위가 나타났고 이것을 그냥 똑같이 림핏을 먹히게 되면은 각각 따로따로 이거와 이거를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만 잘 보시면은 아주 쉽게 두 개의 림핏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슬래시 오버플롯을 함으로써 여기 이미 그려진 상포도에다가 이 두 가지의 선을 덧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포도에 있는 점에 대한 숫자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포도의 각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을 때 문제는 그냥 이거 점만 봐서는 이게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마지막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씀으로써 이제 각 점에 대한 숫자를 다 부여함으로써 만약에 이 x와 y축의 두 변수가 다 시간의 함수라고 하면은 이때 1번은 그 첫 번째 해에 대한 습도와 기온을 동시에 알 수가 있고 2번은 마찬가지로 1번 다음 해에 대한 습도와 기온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텍스트 함수를 쓰므로써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상포도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A가 데이터의 X축 그리고 B가 데이터의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그냥 이거는 아무거나 두면 되는 것인데요. 자, value라고 하는 것은 곧 인디젠 14 즉 1부터 14라는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라는 것은 곧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다가 스트링을 먹음으로써 이 자체가 곧 문자 형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 x, y, value, 그 다음에 뭐 폰트 사이즈 뭐 등등 있는 게 바로 텍스트 함수의 원리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먹이겠습니다. 텍스트 a, b, value, 뭐 폰트 사이즈를 뭐 10으로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리냐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슬래시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텍스트 함수에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심어줘서 비로소 텍스트 함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해당 위치를 찾아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슬래시 데이터를 해야만 비로소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for 구문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막 개수에 맞춰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함수가 되겠고요. 숫자 위치를 조절하려면은 여기다가 vertical underbar alignment는 그 위아래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냥 얼라이먼트는 가로 세로 위치를 조절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ertical alignment 마이너스 0.6을 주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고 플러스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IDL 시리즈 2탄 3포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여기 있는 각 점과 이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를 구할 수 있는 t값과 혹은 기상학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